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경남 청년정책 네트워크 실무운영팀 안태영입니다. 네, 지난달 발대식 이후에 본격적으로 경청 내 각 팀들의 팀 활동이 시작되었는데요. 오프라인 참여자분들은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서 팀 회의도 이번 달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온라인 참여자분들은 각자 정책 제안을 준비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정책 제안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전국의 청년 정책들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어, 오늘 알아볼 정책의 순서는 크게 5가지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청년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실 일자리, 그리고 교육, 주거, 생활, 참여 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을 하기 전에 출석 체크를 할 예정인데요. 성함 뒤에 휴대폰 뒷번호를 함께 기재해 주셔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아볼 일자리 정책은 인천광역시의 일자리 정책 드림 체크카드 사업인데요. 이 정책은 2019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책의 주요 내용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체크카드 형태로 30만 원, 인천 지역 화폐로 20만 원 해서 월 50만 원,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직 활동을 위한 교육비나 교재비, 도서 구입비, 응시료, 교통비, 식비, 면접비 같은 비용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에 인천 거주 만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들 중에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들에게 유사 구직활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고, 또 주당 20시간 초과 근무 또는 월 80만 원 이상 소득이 없고 졸업 후 2년 이상 지난 미취업 청년들에 한해서 지원 신청을 받아서 약 250명을 선발해서 지원을 했고요. 작년에는 320명을 선발해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PPT 자료는 작년에 320명을 지원하고 난 이후에 코로나 대응 정책으로 추가로 확대 지원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총 640명을 지원했고 올해도 640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책을 시행할 때는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나타날 기대 효과를 예상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실 때 정책 시행에 대한 기대 효과를 포함하셔서 제안서에 작성을 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에서는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취업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취업률을 높이고 또 지역의 최고 청년 고용률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코로나로 인한 채용 감소 등 고용 환경 악화로 경제 활동이 필요한 청년 구직자들에게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사업을 확대하는 적극 추진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저소득층 그리고 지역 화폐를 지급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런 기대 효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도 시행 중인 사업인데요. 부산, 광주, 대전 등에서도 정책명은 조금 다르지만 유사한 정책으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도 청년 구직 활동 수당 드림카드라는 이름으로 시행 중인 사업인데요. 2,000명을 선정해서 매달 50만 원씩 4개월 동안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달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하고 있으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취업에 성공하면 저희 경남도는 취업 성공금이 50만 원 추가로 지원해줘서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광주의 구직수당 사업인 드림수당입니다.
구직수당의 내용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청년의 나이 기준이 조금 상이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지원 금액이 차이 나는 정도입니다. 여기 광주에서는 월 50만 원씩 5개월 동안 총 2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네. 이거는 부산시의 구직활동수당인 디딤돌 카드 플러스 사업입니다. 뭐 부산도 사업 내용은 비슷하고요. 지원 인원의 차이가 있는 것 외에는 크게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네, 부산은 1인당 50만 원씩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지원 대상자는 2,1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의 정책인데요. 일하는 청년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청년 13통장입니다. 뭐 1+3이라는 이름으로 정책 네이밍을 했는데요. 지난 18년 처음 시행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청년 13통장 사업의 주요 내용은 청년이 월 10만 원씩 10개월간 저축하면서 금융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에 광주시가 100만 원을 더 지원해서 총 200만 원을 저축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만 34세 저임금 근로청년 490명이 대상이고요. 세전 월 소득이 64만 원에서 182만 원 사이에 해당하는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일정 소득이 있는 청년들에게 생활력을 기를 수 있게 단계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해서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13통장을 통해 월 10만 원씩 10개월 저축 시에 100만 원을 매칭해 지원해주고 금융, 근로, 생활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청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원하면서 임금 소득이 낮은 근로청년들의 생활을 안정을 돕고 금융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청년들에게 생활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지역 기업과 후원과 연계하여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역사회에서 나눔과 연대의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진을 보시면 참가한 참여자들이 수기 공모전을 해서 또 이렇게 상도 주고 또 토크 콘서트 같은 네트워킹 행사도 개최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청년 면접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들이 취업 시에 여러 번 면접이 필요한데 면접비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취업하기 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을 부담을 줄여주면서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취업 면접에 참여한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 청년들이 사업 대상이고요. 회당 35,000원, 최대 6회, 총 21만 원까지 지역화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면접비를 지원해줌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키고 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시켜서 또 그리고 면접비 지급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시 사하구의 정기 토익 응시료 지원 정책입니다. 사하구는 구직활동에 필요한 토익 점수를 얻기 위해서 청년들이 수차례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는 것을 응시함으로써 생기는 응시료 부담을 응시료 지원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에서 만 34세 청년들이 대상이고요. 기준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한 청년으로 1인당 연 1회 응시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정기 토익 44,500원이고요. 그리고 토익 스피킹 시험을 칠 때는 77,00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기 토익 응시료 지원으로 청년들이 구직 활동에 필요한 시험 응시료를 지원받고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서 청년 취업률 또한 향상되는 기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 청년 농업인 지역 활력 영농대행단 운영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기에 농산물 파종이나 수확이 어려운 농업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에서 기반이 취약한 청년 농업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고자 시작된 정책입니다. 청년 농업인 드론 방제단 운영과 영농대양단 시범 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개요이고요. 청년 농업인 5명 이상이 방제단과 영농대양단을 구성하면 영농대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해주고 파종에서 병충해 방제, 수확까지 영농대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의 기대 효과는 드론 병충해 연합방제단 구성 및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그리고 병해충 방제단 및 영농대행단 유기적 체계 구축과 적기 영농 지원 확대, 지역 어르신들의 심부름과 농촌 공익가치 실현의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경남 지역도 농어촌 지역이 많은데 농어촌 지역의 일손 부족이나 청년 농업인들의 불안정한 소득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 농업인들의 다양한 시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필요한데 참고할 만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 정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교육 첫 번째 정책은 서울시의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입니다.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는 지방의 기본조례나 기본계획이 서울의 청년정책을 모델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 실정과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 추진을 통해 지역 청년정책의 교육의 수요가 높다는 것을 배경으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는 청년정책의 확산을 넘어 균형 발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 및 청년 거버넌스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국 지자체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정책 확산을 넘어 균형 발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별 청년정책 발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는 서울시와 청년정책 전문단체, 지자체가 협력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 217개 광역 기초지자체 중에 44개 지자체가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를 신청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청년정책 수행 주체의 역량 강화를 통한 청년정책의 균형 발전을 이루었고요. 지역 간 청년정책 공유를 통한 상호 발전 및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전 광역시 서구의 청년 비대면 해외 취업 멘토링 글로벌 모의 면접 사업입니다. 글로벌 기업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하고 현실적인 정보 제공의 필요성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업의 언택트 채용 증가에 따른 모의 화상 면접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해당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2일차로 구성되는 해외 취업 멘토링 글로벌 모의 면접은 1일차에는 비대면 해외 취업 특강 및 나라별, 기업별 취업 멘토링을 진행하고요. 이때 다국적 기업의 전 현직 멘토들이
특강을 통해 현실적인 기업의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라별 글로벌 기업 2일차에는 비대면 직무별 멘토링 및 화상 모의 면접을 실시합니다. 주요 해외 취업 국가별로 소그룹을 구성해서 집중 멘토링을 진행하고 모의 면접과 해외 기업 이력서 작성법, 글로벌 기업 취업 전략 분석 등을 진행합니다. 청년 비대면 해외 취업 멘토링 글로벌 모의 면접을 통해 청년들에게 코로나19로 변화된 고용시장에서 취업 특강, 해외 취업 멘토링 등을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요 특징입니다. 1일차에는 다국적 기업 현직 멘토들이 미국, 일본에 대한 집중 취업 특강을 실시하고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5개 글로벌 기업의 현직 멘토 10명이 참여한 취업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2일차에는 영문 자소서 작성 특강 및 직무별 전문가 10명의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멘토링을 진행하는 영상의 사진인데요. 네, 줌을 이용해서 또 온라인을 이용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문 농업 경영인 육성을 위한 청년 농업인 온택트 교육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농업 경영인 육성을 위한 청년 농업인 온택트 교육은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 기술과 농장 운영 능력을 키우고 전문 농업인을 육성해서 농업인 성장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교육인데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집합교육이 불가능하여 화상회의를 이용해서 온택트 교육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의 내용은 농작물 재배관리, 농업 경영, 마케팅 교육 등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교육은 줌이나 구글 미트를 이용해서 온택트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교육을 진행하는 영상인데요. 네, 줌을 이용하고 또 구글 미트를 이용해서 교육이 진행되는 사진입니다. 다음은 주거 분야 정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산시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늘어나는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주거비 지원 사업입니다. 월 10만원 월세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연 최대 100만원씩 3,000명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한데요. 우리 경남도도 도내 1,500명에게 월 15만원씩 10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와 시군이 사업비 절반씩을 부담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올해 지원 시청은 이미 마무리되긴 했는데요. 네, 내년에도 시행이 되길 바라봅니다. 네. 다음은 세종시의 쉐어하우스 정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일 테고요. 세종시 고려대 그리고 홍익대 캠퍼스 인근에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서 저소득층 대상 대학생들에게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인데요. 주변보다 많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보통 주변이 30-40만원 수준인데 월세 8만원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남도에도 거북이집이라는 이름의 공유하우스가 있는데 10만원 수준의 월 임대료에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해
이게 거북이집 하우스, 겨우 저희 경남도의 거북이집 하우스 사진인데요. 지금 이게 김해, 고성, 사천에도 보급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 경남도 내 많은 지역에도 또 보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세종시의 쉐어하우스 사진입니다. 네, 건물 전경과 개인 공간 그리고 공용 공간 복도 사진들입니다. 네, 한 5평에서 8평 정도 되는 방 크기라고 하는데 청년들이 생활하기에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네요. 저는. 이어서 청년 인터레스트 지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안양시에서 시행 중인 사업인데요.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들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 추천 그리고 이자를 지원해줘서 청년들의 주거비 분압을 완화시켜주는 그래서 주거 안정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 무주택 청년이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추천해주고 2% 이내 이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의 기대 효과는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제일 크고요.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대출한도 9천만 원 이내에 한해 대출의 3%를 도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청년이 부담하는 이자 비율이 0.4% 정도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고 보면 우리 도에서도 좀 다양한 분야에서 좀 촘촘하게 지원을 해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사업은 주위에 지원을 받고 있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고 또 하신 분이 있다면 인터넷에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생활 분야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제도인데요. 그간 직업군인이 아닌 일반 병사를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의 지원이 좀 부족했고 군복무 중에 상해를 입어도 자비로 치료를 받는 등 상해 질병 등 피해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군복무 경기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중 현역 군복무 중인 청년은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이 되고 군복무 중 사망하거나 상해, 질병 후유, 장애 등에 대한 보험을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제도를 통해서 군복무 중인 청년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제도를 통해서 사고 발생 병사와 가족의 심리적,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여서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양산에서 시행 중인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부산시의 비대면 온라인 창작 활동 지원 방구석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문화 창작 관련 사업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 전시 등이 취소되고 현장 활동이 어려운 청년 예술인들에게 창작의 기회를 제공해서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를 없애고 새로운 방식의 창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험을 해보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험형 문화예술 영상 콘텐츠 제작비 지원인데요. 한 건당 30만원에서 55만원의 제작비가 지원이 되고 마술이나 인연극, 국악 등 청년 예술가들을 선정해서 지원해주고 제작된 영상은
부산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청년 예술가들의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소해 주는 것과 동시에 비대면 방식으로의 창작활동 환경 변화에 기회를 제공해 주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구석 프로젝트 지원 사업의 포스터들인데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청년 예술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원도심 빈집 활용 청년마을 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원도심에 늘어나고 있는 빈집을 활용해서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과 시민들의 문화 향유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노후된 빈집에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으로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청년 예술가들에게는 창작 활동의 공간이 생겨서 좋고 또 지역 내의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남 지역도 도농복합 지역이다 보니 군단위 지역에 빈집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사업처럼 문화 창작 공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서 이번 경청랩 상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강원도 강릉시의 청년 문화 스포츠 활동비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릉시 청년들의 정주 여건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 또 타 지역으로의 청년 유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다고 하는데요. 영세기업에 근무하는 저소득층 청년 근로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줘서 문화활동을 지원해 기본적인 여가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삶의 만족도를 높여서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1인당 연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강릉 지역화폐로 매월 사용 내역을 확인한 후에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년에 30만 원이면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30만 원으로 지역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될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부산 동구의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로 청년 사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 생활과 생업을 보호해주기 위해 시작된 정책입니다. 지역 이탈을 방지하고 또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한 달 임대료 25만 원을 400명의 청년 사업자들에게 지원한 사업입니다. 올해도 신청을 받고 있고 올해도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청년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긴 하지만 현금 지원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작년 경청넷 2기 창업 모임에서 청년 창업 활동가 활동수당을 정책 제안을 했었는데 담당 부서 공무원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현금 지원이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또 다른 세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정말 쉽지 않은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전체 창업 환경에 고루 쓰여야 하는데 청년들에게만 집중되는 것도 걱정이 될 만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네, 정책 제안을 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나 그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청년 농업인 희망통장 지원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강원도 평창군에서 시행 중인 사업인데요.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돕고 청년 농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정책입니다. 청년 농업인들의 자산 형성을 도와서 안정적인 농가 경영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고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매달 15만 원을 2년간 저축하면 군비로 640만 원을 지원해서 1,000만 원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것이 주된 사업의 내용입니다. 지역 내 모든 청년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해 7농가를 지원하고 지역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다 보니까 연령도 만 18세에서 만 45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청년 나이대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요. 농촌 지역 청년 나이대 범위가 청년 기본법과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년들이 그만큼 없기도 하고 또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청년 나이 범위를 자꾸 늘려나가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럴수록 지역에서 청년들의 참여가 더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청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또 그렇게 되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대전의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취업 문제, 또 연애, 경제적 어려움으로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 같은 불안감 등 정신적 어려움 극복에 도움을 주고 청년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정책입니다. 사업 내용은 청년 특화 마음건강 자가진단, 전문 마음상담, 심리성장 프로그램, 또래 상담사 양성과 활동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 내용을 보면 민간 상담소 3곳을 이용해서 전문 마음 상담을 지원해서 1,000건이 넘는 상담 실적이 있었고요. 대전 청춘광장 홈페이지 내에서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청년 심리성장 프로그램도 4회 운영해서 130명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청년 특화 마음건강 자가진단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개발한 온라인 검사인데요. 지역에 관계없이 청년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고민상담소 하이데어에 접속하셔서 자가진단을 받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접속을 하셔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청년들의 마음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작년에도 올해도 우리 경청넷의 마음건강팀이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보살펴줄 정책 제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참여권리 분야 정책입니다. 참여권리 첫 번째 정책은 서울시의 청년 자율 예산입니다.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수기와 토론, 공론화 과정을 거친 정책을 서울 청년시민회의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인데요. 2019년 첫해 청년시민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83개 사업 355억 원 규모로 편성이 확정됐습니다. 예산안 투표는 서울 청년시민회의 현장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일반 시민 50%, 청년시민위원 50%의 비율로 집계를 해서 득표율이 높은 정책들을 사업으로 편성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당시에 편성된 사업들을 살펴보면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 청년 주거 종합지원센터 설립, 서울형 직장인 갭이어 사업, 은둔형 외톨이 사회적 자립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청년들이 직접 만들고 예산 편성까지 하면서 청년정책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례인데요. 지방 예산 편성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시도이기도 하고, 또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권한을 강화해서 네트워크 참여에 효능감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경청내 참여자분들도 언젠가는 예산을 편성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보시는 사진은 이제 포스터인데요. 서울시민회의 포스터들입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청년의회, 경남 청년의회를 개최했었는데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행사입니다. 다음은 부산시의 청년 행복박스 전달 사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청년정책 홍보를 위한 방법으로 청년 행복박스를 제안해서 이루어진 사업인데요. 부산에 거주 중인 만 18세에서 만 34세까지 청년 중에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응답한 후 추첨을 통해 5,000명에게 3가지 테마로 구성된 행복박스 중에 하나를 보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용물을 한번 보시면 무선 키보드도 있고요. 저주파 마사지기, 그리고 블루투스 마이크, 칫솔 살균기 같은 것들이 보이네요. 그리고 우리들도 청년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좀 함께 하고 있긴 하지만 청년정책이 쉽게 와닿거나 시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 모르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고 관심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방법으로 홍보도 하고 청년들의 현재 관심사라든지 심리 상태 등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선물을 받으면 뭐 대단하진 않더라도 괜히 기분이 좋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청년들에게 잠시나마 힐링을 할 수 있고 또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경남도에서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사업이 이기도 합니다. 우리 도청 청년정책 추진단 경청내 담당 주무관님도 이 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기회가 된다면 우리 경남 청년들에게도 행복박스가 전달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 사회초년생 청년 근로자들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전담 노무사 운영 및 노무상식 포켓북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변화하는 제도에 따라 노무 관련 지식 공유를 통해서 청년 근로자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행된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청년들은 시간적으로 또 그리고 장소나 경제적인 이유로 노무 상담 같은 혜택을 받기가 힘이 들고, 특히나 사회 초년생 청년 근로자들에게는 관련 지식이 많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기대 효과를 보시면 청년 재직자의 직장 내 고충을 해소해서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또 노무 상담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해서 상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경남에도 이런 정책이 있는데요. 경청내 1기에서 제안했던 정책 중에 찾아가는 청년 노동상담소라는 이름의 정책 제안이 있었는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이용해서 노동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과 찾아가는 노무상담 2가지를 제공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제안했던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작년 3월부터 찾아가는 도민 노무사제가 만들어져서 5개 권역에 24분의 도민 노무사분들이 위촉이 되었고 현재까지 100명 이상의 청년분들이 도움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경청래 활동의 성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제주도의 제주 청년 등록 시스템 운영 제도입니다. 제주 청년들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맞춤형 청년 정책을 수립하고 개개인의 맞춤 관심 분야별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해서 청년들에게 발송해서 청년들의 원활한 정보 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제주도에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제주 청년센터 홈페이지에 청년 DB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이 청년 DB 관리를 통해 도내 청년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맞춤형 청년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제주 청년 등록 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청년을 대상으로 필수 선택 정보로 구분하여 청년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 후 수집된 DB를 청년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나 청년 맞춤형 정책 개발이나 프로그램 운영의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15개의 관심 분야를 활동, 자립, 소득이라는 3가지 대분류로 구분해 관심 분야별 청년 정보를 문자 메시지나 뉴스레터 등을 통해 제공합니다. 또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관심 분야의 청년들끼리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제주도 내외 희망 분야 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하기도 합니다. 제주 청년 등록 시스템의 기대 효과는 먼저 도내 청년에 대한 기초 자료 구축을 통해 정책 수립 시 참고 자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청년 관점에 맞게 청년 정보 구성을 통해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정보 제공을 통한 전달 체계를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관심 분야에 따른 청년 정보 제공을 통해 홍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다음 정책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청년 문화 기획자 예술가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지역 내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 기반과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서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예술가와 기획자를 발굴을 통한 확대를 위해서 또 지역사회에서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예술가와 청년 기획자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요. 교육 및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활동 공간과 지역 주민을 연결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청년문화기획자 예술가 지원 사업의 기대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구 지역을 주제로 하는 문화기획과 예술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청년의 문화기본권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청년 참여자들의 프로젝트 홍보를 통해 지역의 청년 기획자와 예술가의 활동 인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청년과 지역 주민 간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해서 청년의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밝힐 수 있는 기본 권리를 또 보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문화예술 분야의 능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노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진들은 실제로 청년문화기획자 예술가 지원 사업에 참가했던 청년들의 사진인데요. 청년들이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상인의 브랜드 만들기 프로젝트와 또
가족과 함께하는 생활 문화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였고, 또 다문화 가족 사물놀이 교육이나 지역 현안을 나누는 공연을 직접 기획하여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정책 설명은 마치고 질의응답을 가질 텐데요. 질의응답을 진행하기 전에 출석 체크를 할 텐데, 성함을 아직 변경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성함과 휴대폰 뒷번호까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하실 시간은 2, 3분 정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들을 댓글로 올려주셨는데요. 네, 첫 번째로 제가 보니까 면접비에 관해서 경상남도에서 정책이 있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면접비와 관련된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의 정책은 아직 경남에서는 아직 없고요. 네, 근데 면접 정장 대여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네, 슛골이라는 이름으로 면접 정장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빌려주는 건데, 면접을 보러 가실 때 이용하시면 이용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거부기집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물어보셨는데, 보증금이 올해는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읽었을 때 보증금이 동결됐다고, 그리고 임대료도 동결됐다고는 기사를 봤었는데, 이게 그러면 변화하지 않는 거고 100만 원에 5에서 13만 원 정도 사이였던 걸로, 보증금 100만 원에 임대료 5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그 사이에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중간에 들어오긴 했는데 혹 환경과 관련된 것은 있던가요? 경남이든 어디든 저도 이게 저도 정책을 다 알지는 못하는데 이 경남에서 환경과 관련된 정책을 제가 아직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이 부분은 혹시나 제가 한번 알아보고, 네, 영상이 업로드되면 네, 거기에 또 답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네,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경상남도도 청년 면접 수당을 주는 정책이 개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경청내 활동을 하시면서 또 정책 설계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정책 제안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질문이 잠시만. 부산 4구의 토익용 토익 응시료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해주셨는데 경남에 이런 정책이 있냐라고 여쭤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남에서는 아직 이 정책을 정책은 아직 없는데 경청내 1기에서 경남 청년 정책 네트워크 1기에서 생활안정분과에서 제가 이 정책 제안을 이것과 유사한 정책 제안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토익 시험이라는 게 워낙 대중적인 시험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시험을 응시를 하시기 때문에 또 고득점을 위하셔서 또 여러 번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까지 다 지원을 해드리면 예산이 좀 지원하는 게 쉽지 않아서 이게 정책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되고, 좀 제2 외국어, 제3 외국어, 뭐 스페인어나 다른 시험을 응시할 때, 외국어 시험을 응시할 때는 좀 가능하게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당시에는 나왔었는데 이게 실행이 되지는 않았던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올해도 이게 한번 정책 제안을 해보실 분들이 계시면 네, 1기 때 정책 제안의 내용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남에 생길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디 생긴다라고는 알고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기게 되는지 또 수용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지를 못해서 지금 제가 파악하는 대로 제가 열심히 자료를 찾아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이 지금 올라오는 질문들이 많이 없어서 네, 어떤 질문을 여기 답변해 주신 분인데, 창원시에서는 대학생을 상대로 토익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창원시에서는 네, 저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다른 질문들이 네, 네, 더 안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네, 더 질문을 받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다른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경청대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서 또 질문해 주시면 도청에서 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모두 마치고요. 네, 질문 내용 중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으면 네, 영상이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될 거예요. 네, 업로드가 되면 거기에 네, 답변을 댓글로 제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에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정책 제안하실 때 오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는 실무운영팀으로 각 팀에 지원을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